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과학자들은 정반대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지구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 말이에요. 지난 260만 년 동안 지구는 최소 50번 이상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적 리듬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빙하기와 온난기를 오가는 건데 다음 빙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기를 이미 망가뜨렸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천문학적 시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복은 우주의 본질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고 조수가 밀려왔다 빠지고 새들이 계절마다 이동하죠. 우리 몸도 24시간 주기로 깨어나고 잠듭니다. 이런 패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의 진화를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인간이 인식하는 주기는 대부분 짧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긴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지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기 말이에요. 이 주기를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20세기 초 세르비아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천문학과 기후학을 결합해서 놀라운 발견을 했죠. 계절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모든 것의 기초니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도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른 양의 햇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월의 북반구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서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겨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가 영원히 같지 않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천천히 변하거든요. 현재 지구는 약 23.4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과거에는 더 컸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지막 100만 년 동안만 봐도 기울기는 22도에서 24.5 사이를 오갔습니다. 각도 차이가 겨우 2.5도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기울기가 크면 계절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여름은 더 뜨겁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죠. 반대로 기울기가 작으면 계절 변화가 온화해집니다. 이 변화는 약 4만 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천천히 기울기가 줄어드는 중입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여름은 점점 시원해지고 겨울은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는데 왜 빙하기가 올까요? 답은 눈의 축적에 있습니다. 여름이 충분히 뜨겁지 않으면 겨울에 쌓인 눈이 다 녹지 않아요. 해마다 조금씩 눈이 남으면 수천 년 후에는 거대한 빙하가 되는 겁니다.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기울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구 궤도의 모양도 변합니다. 지구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심률입니다. 이심률이 0이면 완벽한 원이고 1에 가까워질수록 더 찌그러진 타원이 돼요. 현재 지구의 이심률은 0.017 정도로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0.005에서 0.06 사이를 오갔어요. 목성과 토성의 중력이 지구를 잡아당기면서 궤도를 조금씩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약 10만 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궤도가 더 타원형일 때는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먼 때의 거리 차이가 커집니다. 거리 차이가 크면 받는 햇빛의 양도 크게 달라지죠. 계산해보면 궤도가 가장 타원형일 때는 가까울 때 받는 햇빛이 멀 때보다 약 30% 더 많습니다. 현재는 차이가 겨우 7% 정도예요. 이 때문에 현재 북반구의 여름이 겨울보다 약 5일 더 긴데 수만 년 후에는 이 차이가 거의 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세차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팽이가 회전하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지구축도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달과 태양의 중력이 지구를 잡아당기면서 생기는 건데
한 바퀴 흔들리는데 약 2만 6천 년이 걸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월 초에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깝습니다. 북반구 겨울이고 남반구 여름일 때죠. 그런데 1만 3천 년 후에는 이게 정반대가 됩니다. 7월에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에 더 많은 햇빛을 받아서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집니다. 남반구는 반대가 되고요. 이 세 가지 요소, 즉 기울기, 궤도 모양, 세차 운동이 서로 얽혀서 복잡한 패턴을 만듭니다. 때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극단적인 계절을 만들고 때로는 서로 상쇄되어서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요.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이 패턴들이 과거의 빙하기 주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해 퇴적물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해보니 실제로 약 4만 년마다 기후가 크게 변했던 흔적이 나타났어요. 100만 년 전부터 300만 년 전까지는 이 패턴이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0만 년 전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빙하기 주기가 갑자기 10만 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극지방 빙하의 크기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10만 년 주기가 궤도 모양의 변화 주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빙하기는 언제 올까요? 순수하게 천문학적 계산만 한다면 앞으로 수만 년 안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간빙기라고 불리는 따뜻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는 보통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정도 지속됩니다. 우리의 현재 간빙기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시작됐으니 자연적인 냉각이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어요.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인데 이는 지난 80만 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빙하기였을 때는 180ppm에서 200ppm 정도였고 간빙기에도 280ppm을 넘지 않았거든요. 이 추가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지구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1.2도 상승했는데 이는 자연적인 변화 속도의 10배 이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다음 빙하기를 수만 년 지연시킬 거라고 전망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빙하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급격한 온난화는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증가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방글라데시나 몰디브 같은 저지대 국가들은 이미 침수 위협에 직면했어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지난 세기 동안 약 20cm 상승했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경우가 특히 심각합니다. 북극 해빙의 면적이 1979년 이후 약 40% 감소했거든요. 여름철에는 거의 사라질 지경입니다. 빙하가 줄어들면 지구 표면의 반사율이 낮아져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고 이게 다시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과학자들은 이를 양성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영구 동토층도 걱정입니다. 시베리아, 캐나다, 알래스카의 땅속에는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녹으면서 메탄을 방출하고 있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만약 영구 동토층이 대규모로 녹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 빙하기를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였던 2만 년 전을 보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 낮았어요. 영국과 유럽 대륙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베링 해협도 육교가 되어서 아시아와 북미가 연결됐습니다. 당시 캐나다와 북유럽은 두께 3km가 넘는 빙하로 덮여 있었죠. 흥미롭게도 인류는 그 빙하기를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적도 지방과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했고 동굴에서 살면서 불을 사용해 추위를 견뎠어요. 하지만 다시 전 세계 인구는 고작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80억 명이 사는 세상에서 빙하기가 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캐나다, 러시아, 북유럽의 곡창지대가 얼어붙으면 전 세계 식량 생산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수십억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할 겁니다. 물론 이건 빙하기가 갑자기 온다는 가정인데 실제로는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니까 적응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온난화는 정반대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산호초는 이미 대규모로 백화되고 있고 많은 생물 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가뭄과 홍수가 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를 보면 급격한 기후 변화는 항상 대멸종을 동반했습니다.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을 때도 실제 멸종 원인은 기후 변화였어요. 충돌로 인한 먼지가 햇빛을 가려서 급격한 냉각이 일어났고 식물이 죽으면서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2억 5,200만 년 전 페름키 대멸종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됐고 지구 평균 기온이 약 6도 상승했어요.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멸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대멸종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후 변화도 과거의 대멸종 사건들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원인을 알고 있고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기차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를까요? 국제과학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1.2도 상승했으니 여유가 0.3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를 지키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천문학적 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울기와 궤도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만 년 후에는 기울기가 지금보다 약간 더 작아져서 계절 변화가 온화해질 거예요. 2만 년 후에는 세차 운동 때문에 북반구 여름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겁니다. 5만 년 후쯤에는 자연적으로 냉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예측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기 구성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기에 남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먼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빙하기를 막으면서 동시에 더 큰 재앙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적인 냉각은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서 생명체가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급격한 온난화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적응 진화는 느린 과정인데 환경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구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겁니다. 홀로세라고 불리는 현재 지질 시대가 끝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해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전체 시스템을 바꿀 만큼 강력해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구는 45억 년 역사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빙하기도 50번 이상 왔다 갔고 대륙도 이합집산을 반복했으며 대멸종도 5번이나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구는 살아남았고 생명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어떤 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였죠. 공룡은 사라졌지만 포유류가 번성했고 그 덕분에 인간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연의 주기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할 것인가? 기술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구는 인간 없이도 계속될 것이지만 인간은 지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 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주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작은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해하고 예측하며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생명체들은 기후변화에 무력하게 당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고 해결책도 알고 있어요.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연의 주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기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세대가 될까요? 아니면 다음 빙하기를 취소한 마지막 세대가 될까요?